동서울 종합터미널. 경기 동북부 지역이나 교통 여건이 열악한 강원 지역 근무 장병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다. 대대장을 했던 11사단 홍천을 방문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 왔다. 홍천 10시 45분 석장. 장관님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내가 그 11사단에서 대대장을 했는데 오랜만에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갖고 생전 처음 동서울 종합터미널 이런 곳에 온 거지. 오면서 보니까는 저 뭐 3사단 마크부터 시작해갖고 5군단 마크도 있고 아마 새벽 일찍 부대에서 신고하고 출발했을 텐데 얼마나 좋겠어. 전방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주 든든하네. 같이 갈 정우가 그렇지. 11사단에서 군생활을 했던 우리 구독자분들을 신청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하신 분을 오늘 여기서 만나갖고 이제 같이 가기로 했어요. 좀 이따가 이제 버스 타는 데서 만나겠지 우리가. 이 표의 주인공을 만나야 되는데.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11사단에 근무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네네. 자기 소개 좀 부탁해요. 11사단에 전역했던 김영현이고요. 옛 추억 사단을 공지한다고 해가지고 사연 보내게 되겠습니다. 군대에서 선착순 잘했을 거야. 요즘 선착순 없지? 네,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과 야산의 모습이 점점 국방색과 겹치는 순간 우리는 홍천 버스터미널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대대장이 보고 싶어 대구에서 새벽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는 생사고락을 함께한 옛 전우 곽완규 예비역 병장을 24년 만에 만났다. 생도 2학년 때인 1979년 겨울 고등학교 절친 김이병 면회를 위해 처음 와봤던 홍천 터미널이다. 현역 시절 1분 1초가 아까워 급히 다녔던 이곳을 이제 여유롭게 걸으며 각자의 추억을 더듬어 본다. 우리 곽 병장은 이 안에 좀 다녀보지 않았나? 주로 어디 갔어 그러면? 과거 병사들은 외박을 나오면 통상 중국집에 들러 짜장면을 먹고 일단 여관을 잡고 중대에 전화해서 어느 여관 몇 호실에 있다는 것을 보고한 후 다시 나와 다방, 당구장, PC방, 순대국밥, 소주와 호프집 등에서 진한 전우회를 나누곤 하였다. 다시 나와서 이제 같이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너희 그 춘천까지 갔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 그 자리 그대로 각자의 추억이 남아있는 군장점. 나도 11사단 인사참모 전입과 대대장 보직 시 이곳에서 오버로크를 쳤었다. 이게 내가 나왔을 때도 여기 있었나? 저쪽에도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터미널 앞에 쪽도 있고 그러니까. 네. 옛날에 들어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때 가서 오버로크도 치고 뭐 마크 같은 것도 사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옛날부터 이 자리인가요? 저쪽에 있었어요. 부터미널 앞에. 부터미널 앞에. 실제로 20년대 대대장 나간다고 그 마크 다 붙여놨다. 그때 이제 저기 그 간첩 들어와갖고 사단이 전부 저 강릉 가서 돌아다닐 때 기껏 20년대 2대대 붙여놨더니까 말이야. 갑자기 또 보좌관이 전화 와갖고 참모님 13년대 2대대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 대대장 한 거야. 아니면은 부대 막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곽 병장 이거 뭔지 아나 이거? 이게 지금 아는 게 사단 마크랑 사단 수색대 마크밖에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여기도 모르. 야, 07군번도 모르네. 우리는 군번으로 따지면은 이제 82군번인데. 내가 아는구만. 이 혈액형. 무슨 일 생기면은 이 사람은 AB형이다, O형이다. 이런 데 붙인다는 거지. 요거는 아마 보니까는 그 네, 20여단 요번에 새로 네, 독립해갖고 생겨서 다른 부대 예하로 가면서 새로 만들었구만. 네네. 과거엔 이게 아니었잖아, 그지? 네. 요거는 3군단, 3군단 마크인데 여기가 이제 터미널이 크고 이러니까 뭐 여기서 많이들 붙이고 가는. 또 요거는 이제 저 시동이라는 곳에 있는 3기갑, 3기갑 마크네. 근데 이게 엄청 따뜻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근하네. 그 시절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지. 깔깔이밖에 없었잖아. 깔바지 아니면 이거 깔깔밖에 없었는데. 잘 어울려?
옛날에는 그 너희들 그 주간제 쭉 찢어갖고 파이바에 넣고 그랬잖아, 그지? 지금 세련됐잖아. 아는 사람 있나 여기? 로제 몰라? 나만 아는구나. 이게 뭐야 이거는? 자석. 랜턴 같은데, 이거 자석에서 딱 붙도록 해놨는 거 잊어먹지 않도록. 07구분 또 모르는 거죠? 네, 저희도 아예 없어가지고. 이거는 이거 여름에 저희 때도 아예 그게 없어가지고. 나도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아마 이런 것도 누가 사가는 모양이래. 소대에서 국기 한 대 있었습니다. 썼어. 일과 끝나고 지금 스마트폰을 쓰도록 돼 있으니까 침대 위에다 딱 하나씩 딱 놔두고 있겠구만 이거를. 야, 그 우리 같은 대대장이 또 그러면 각 맞춰서 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서로 이제 집합을 안 시키고 스마트폰에 뭐 자기 이제 보고 싶은 뭐 영상이라든지 글 같은 거 찾아보고 집에다 전화하고 이러느라고 사고가 확 줄었다 그러는 거지. 대신에 이제 간부들 입장에서는 병사들끼리 좀 이렇게 대면해갖고 좀 친해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좀 아쉽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 군장점 방문 기념으로 몇 가지 물품을 사고 사장님으로부터 건빵 2봉지까지 서비스로 받았다. 이제 화랑용사가 되기 위해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신병교육대를 향해 출발한다. 몇 년 만에 오시는 거예요? 저는 조카가 신교대 들어가면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카분이 같은 부대로 가신 거예요? 같은 사단인데 조카는 다른 연대로 들어갔습니다. 옛날 기억 많이 나셨겠어요? 많이 나죠. 그립습니다, 사실. 그리고 예, 다시 한번 해?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 대대장님은 어떠셨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참여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제가 신교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대대로 들어갈 때 면담이죠. 대대장님 면담. 이름을 일일이 다 하나씩 불러주시고 한 명씩 꼭 안아주시고 이랬습니다. 신교대에서 나오면 좀 그립지 않습니까? 집이라든지 부모님처럼 안아주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번에 대대 인원이 몇 명이었죠? 한 500명 조금 안 됐지. 암기에 다니신데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서 타고난 것 같아. 그 이름 암기하는 거를. 우리 구독자님은 댁이 어디세요? 저는 서울 금천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동기들이 빡세다? 빡세다. 네. 문화를 하나 더 준다고 해가지고. 군화 하나 더 준다고? 네. 많이 걷는다고? 네. 그만큼 행군이 많았으니까. 북방 삼거리 사단 신병교육대 앞이다. 우리 대대는 주둔지에서 이 길을 따라 행군하며 대대 유격훈련, 동계 혹한기 훈련 등을 시작하고 끝맺었었다. 단골 식당이었던 양평 해장국이 26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옛날하고 많이 바뀌셨어요? 옛날보다 넓어진 것 같은데 이 건물 그대로인 것 같은데 자주 왔거든. 여기 저 옆에 있는 저 버섯찌개 하는 집. 그다음 아까 오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이제 공주식당이라고 집밥처럼 아주머니가 아주 맛있게 잘해주는 간부들의 아주 그 낙원이었지. 특히 이제 우리 부사관들 오래 있으니까. 또 그리고 그 집 아들이 그 당시에 하사로 어디 다른 부대에 근무하고 있어갖고 참 잘해줬는데 보니까 없어졌네. 이야, 이게 몇 년 만이야. 이게 내가 99년도에 먹고 24년 만에 이 양평해장국을 먹는데 이 집에 와갖고 이게 맛있거든. 먹어봐. 예, 여기 뵙죠. 이거 하여튼 일요일날 내가 자주 왔다 이 집에. 아, 좋아. 뚝배기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해장국처럼 우리 대대는 혼연일체가 되어 사단 최고의 대대였었다. 이는 오로지 맛있는 밑반찬 같은 전우들 덕분이었다.
예전 맛 그대로세요? 국물도 먹어보고 안에 건더기도 먹었는데 옛날 맛 그대로야. 24년 됐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맛. 사장님이 내가 대대장 시작하고 2년 가까이 지났을 때 98년도에 이 집을 오픈하셨는데 그때 그 맛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구만. 해장국의 깊은 맛은 우리를 더 먼 과거로 이끌고 간다. 신병교육대에 가는 길이다. 수많은 젊은이가 이 길을 들어가 멋진 군인이 되었다. 저 멀리 신병교육대 교회가 보인다. 일요일 종교 행사는 어떤 의미였을까? 여기를 나는 개신교 신자가 아니라도 한 번도 안 와봤고 예. 우리 김영현 씨도 네, 여기 잘 안 오고 회관 쪽하고 성당에 다녔구만. 그러니까 그 곽병장 훈련병 시절에 초코파이가 먹고 싶으니까 매주 왔습니다. 매주 예, 교회에서 초코파이 제일 많이 줬으니까 세례 받으면 보너스로 떠주고. 세례 받으면 보너스로 떠지고. 그래서 종교 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이 있어 요즘 종교 활동은 많이 변했을 것이다. 우리 대대는 야외에서 수경하며 화천에서 홍천까지 도보 행군과 각종 전술 훈련을 4주 연속으로 하는 등 병사들에게 아주 빡센 대대로 소문났었는데 이제 그 대대로 가봐야겠다. 화동리 마을이다. 이 마을 끝에 내가 근무한 대대가 있고 그 뒤에 강제구 소령 공원이 있다. 이 길을 따라 우리는 수없이 강제구 소령을 만났다. 장미같이 향기로운 피를 품은 희생정신의 표상, 고 강제구 소령을 기리기 위해 전우들과 이곳을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 11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한 번씩은 다 예. 여기 와서 들려서 참배를 하고 예. 간다. 네. 한번 와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예. 당시 이제 수류탄 훈련하다가 그 훈련병이죠, 저 중대원이지 그러니까는 놓쳐갖고. 그러니까 아마 이쪽으로 던지고 병력들이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있었던 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굴러가면은 중대원들이 뭐 많이 다치니까 강제구 소령이 이제 이렇게 한 거지. 내가 지난 여름에 왔을 때는 뭐 이게 없었는데 누가 그 사이에 와서 이것도 해놓고 갔는 모양이네. 해달같이 눈부신 기백과 정열, 끝없이 타오르는 횃불을 보라. 동지들을 구하려고 제 몸 던졌네. 전임은 살아있는 의기의 상징. 내 나라 내 결의 위해서라면 제구처럼 이 목숨 아끼지 않으리. 이 공원은 강제구 소령의 살신성인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서울 대경목제 김경황 씨가 대지 1만여 평을 희사하여 1973년에 완공하고 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 성지를 국군 장병 정신교육 도장으로 삼기 위해 추모탑을 세웠다. 지금 또 매년 10월 4일 되면은 이게 이제 육사 16기 그 동기분들, 예. 그다음 또 서울고등학교 그 동기분들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오셔갖고 여기서 이제 참배 행사를 하고 돌아가시고. 1987년 11월 추모탑 옆에 기념관을 세워 고 강제구 소령 유품 125점을 전시하고 있다. 오늘이 그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희생적인 행동을 하였을까? 전우들과
1965년 10월 4일 그날로 돌아간다. 기념관은 1987년 홍천군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11사단에서 시공하여 장병과 관광객들이 강제구 소령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가 이제 우리 그 강제구 소령 흉상인데, 보니까 이제 서울고등학교 나오셨는데 서울고등학교 8회 동기분들이 여기가 설치를 해놨네 보니까. 육군사관학교에 가면은 이제 생도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전체 이제 동상 크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서 좋고, 우리 강제구 소령님이 이제 제가 육사 38기인데 이번 이제 육사 16기예요. 한참 위신데, 여기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이분이 생도 때 좌우명이 굵고 짧게 살자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저 좌우명처럼 됐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너무 꽃다운 나이에 그 30이 안 됐을 때 한 28, 9 그 무렵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아마 계속 군에 계셨으면 큰 일을 하셨을 분일 텐데, 우리가 이제 월남에 파병한다고 해서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때 요 일대가 월남 파병하는 장병들의 훈련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제구 소령은 여기 오기 전에 그 제1하사관학교에서 수류탄 이제 교관을 했었거든.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자기 중대원들 데리고 밖에 있는 그 산화지점이라고 돼 있는, 거기에서 이제 수류탄 개별 투척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놓친 거예요, 수류탄을. 안전피를 뽑고 놓쳐서 그곳이 이제 중대원들이 모여 있는 경사진 쪽으로 내려가는 걸 보고, 놔두면은 이제 중대원들이 많은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서슴없이 그냥 이제 본인의 몸으로 그 수류탄을 덮쳐갖고 중대원들의 이제 피해를 막았던 그런 이제 훌륭한 분인 거죠, 이게. 위기의 순간이 있을 텐데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이분도 이제 결혼해갖고 가족분도 있고 아기도 있었거든. 그에게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지만 그는 군인으로서 이 나라 조국 강산을 지키겠다고 부모 형제를 떠나온 부하들 생각에 수류탄이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 수십 명 부하를 먼저 살리고자 온몸을 던지는 용기와 희생을 보여주었다. 그의 공동체를 위한 망설임 없는 희생 정신은 각박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슴에 긴 여운과 묵직한 감동을 남긴다. 이런 거 이제 당시 이제 착용하고 있던 이제 뭐 전투복, 전투화 이제 파편이 튀어갖고 수류탄 파편으로 갈갈이 찢긴 그의 흔적. 살신성인 정신이 새삼 목을대를 친다. 강제구 소령은 육군사관학교 시절 중대장 생도로 훌륭한 리더십을 보였다. 굵고 짧게 살자는 좌우명과 평범한 군상의 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는 자는 자신에게 안위를 주지 말라는 글을 통해 그의 군인관과 사생관을 엿볼 수 있다. 강제구 공원은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유품이 산화되고 곰팡이가 생기는 아쉬움이 있는데 보훈처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1계급 특징과 군인 최고의 명예인 태극 무고 훈장을 추서하였다. 이후 강제구 소령의 정신을 기리는 부대가 생겼다. 28 꽃다운 나이에 장렬히 산화한 젊은 장교의 마지막 생이 있는 곳을 뒤로하고 우리는 11사단의 또 다른 추억을 찾아 떠난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소탕 작전 중 나는 고 강제구 소령을 기리는 제구교 옆 11사단 제구대대장에 취임하였다. 이 제구교에 대한 추억, 우리 곽병장. 추억은 아침 조봉업 끝나고 아침 구보. 구보. 그때 그 예. 무척 싫었지? 알통구보 겨울에. 당연히 하는 건 줄 알고 싫었는데 당연히 해야 되니까. 싫다고 생각을 안 해봤구나. 해야 되니까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대대가 이 꼴짝에 우리 대대밖에 없어갖고 대대장 입장에서는 훈련하기가 진짜 좋았거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훈련을 뭐 많이 시킨 게 아니야. 육군에서 사단에서 시키라는 것만큼 시킨 거지. 빠지지 않고. 또 우리는 바로 옆에 사격장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맞습니다. 그랬더니까 이제 소문이 난 게 조노매가 신병교육대 아니야. 그지? 예, 맞습니다. 그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들이 끝날 때쯤 되면은 13년대 2대대 가는 너희들은 죽었다 이제. 그 대대는 엄청 빡시다 말이지 훈련. 그렇게 해서 이제 버스 타고 그 대대로 이렇게 갈 때 곽병장도 그랬을 거야. 저 1대대, 3대대 먼저 내려주고 우리 마지막에 오잖아. 맞습니다. 그 1대대, 3대대만 해도 좀 평지에 이렇게 혼합돼 예. 있는데 버스도 지나다니고. 근데 우리는 이 꼴짜기에 들어오니까는 야 힘들다 그랬는데 진짜 죽었구나. 예. 그 왔는데 또 산적 같은 대대장이 딱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때 참 훈련들 하느라고 진짜 고생들 많이 했고 나도 생각을 해도 내가 11사단에 근무하면서 11사단 대대장 나오기 전까지는 나도 사실은 훈련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거든. 병력이 없는 부대나 뭐 육군사관학교나 육군본부 이런 데에 근무를 주로 해갖고 11사단에 와갖고 제대로 된 훈련을 하여튼 뭐 종류별로 다 했잖아. 다 했습니다. 도하 훈련도 하고 뭐 대전차 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말이지. 진짜 군생활에 필요한 각종 훈련을 내서 다 해본 것 같아요. 제구교 및 차가운 얼음 밑으로 흐르는 냇물을 따라 우리들의 뜨거운 추억이 봄날처럼 얼음을 녹이며 함께 흐른다. 우리가 이제 실전적 교육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비 오면은 위험하다고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그지? 눈 조금 오면은 뭐 사고 난다고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실전적 훈련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야, 전쟁 나면은 전투하러 가면은 분대 단위, 소대 단위로 차는데 밥 추진이 안 되면은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과연 내 부하 전우들이 밥을 해 먹을 줄 알까? 이게 걱정이 된 거지. 그 중대장들하고 이제 취사장이 얘기를 해서 어느 토요일 날 잡아갖고 내과에다가 분대별로 아마 그날 삼겹살 나오는 날에다가 내가 조금 더 삼겹살을 맞습니다. 사서 파티한다 생각을 하고 분대별로 부식을 다 나눠준 거지. 쌀하고. 그리고 이제 반합 들고 나가갖고 알아서 끓여 먹어라. 뭐 굶든지 뭐 하든지 이거 실제로 전쟁 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때 밥을 제대로 먹었어? 밥은 제대로 먹지는 못했습니다. 타고 이래가지고 그게 삼층밥이 된 거구만. 삼촌밥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타고 예. 대고 설고 예, 맞습니다. 반합에다 밥을 안 해봤잖아.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일구지 난사라 그러지. 하여튼 뭐 눈으로 내가 참아 볼 수 없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집에서부터 취사를 좀 해봤던 예. 병사가 있는 그 분대는 뭘 제대로 해 먹는 거야. 삼겹살을 뭐 김치하고 해갖고 뭐 이렇게 물에다 해서 그걸 찌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요즘은 그 뭐라 그러지 그 암 이런 것 때문에 안 하. 그때에도 우리나라가 그 뭐야 저 스레트에다가 예, 맞습니다. 고기 구워 먹는 게 예, 유행이었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레트 깨진 걸 갖다가 그 위에다가 이제 삼겹살에서 맛있게 이제 구워 먹는 그런 소대도 있었고. 유격, 대전차 방어, 동계 혹한기, 도하, 호구 훈련, ATT, RCT 등 많은 훈련을 화천, 인제, 양구 등을 행군하며 묵묵히 대대장을 따라준 전우들이 진정한 애국자였다. 홍천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며느리 고개를 넘으면 44번 국도와 494번 지방도가 교차하는 남면의 교통요지 양덕원이 나온다. 양덕원은 포병연대 등 많은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장병들의 왕래가 잦고 군 간부와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름 번화한 지역이었다.
시동의 구현대 3기갑 외출 예박 장병들도 홍천보다 이곳 양덕원에서 시간을 주로 보냈다. 여기가 이제 가장 번화한 곳이구만. 여기는 뭐 강남 강북이 아니라 강동 강서겠구만. 예. 저 노매가 이제 그 대명 비발디. 여기 있네. 홍천군 남면. 여기가 남면 면 소재지니까 이 일대에서는 가장 큰 동네인 거지. 그 이제 지금은 서울 가는 버스들이 새로 생긴 도로로 혹은 고속도로로 다니는데, 과거에는 이제 여기 근무하는 병사들은 서울 가려 그러면 여기를 나와서 지나가는 이제 버스를 타야 됐었고, 시동에 있는 병사들도 마찬가지. 누가 데리러 오지 않는 한은 거기서 시내 버스나 뭐 지나가는 차 얻어 타고 여기 와서 서울 가는 버스를 타든지 아니면 홍천을 가든지 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상당히 그래도 그 교통의 요지인 거지, 이 일대에서. 335 분지 오가던 장병들은 저마다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양덕원은 젊은 청춘들의 추억을 머금고 언제나 우리를 맞이한다. 이제 또 다른 전우들의 젊음이 흘러간 저기 산 너머 시동으로 가보자. 화천 인제 등지에서 훈련을 마친 투어 부대 장병들은 지친 몸이지만 이 길을 따라 씩씩하게 행군하여 복귀하였다. 야, 여기는 뭐 이 안에는 나는 처음 들어와 보는데 예. 아주 재밌는 광장이네. 이거 유럽 광장처럼. 네, 맞습니다. 아주 그냥 먹을 게 고민하지 않도록 골라 먹을 수 있게. 중복되는 집이 없구만. 응? 예. 보쌈부터 시작해갖고 뭐야 제육볶음, 부대찌개. 이 왕봉식당은 2개인데 보니까는 여기는 손두부 칼국수고 저기는 돈가스, 예. 코다리찜. 아, 뭐 안주거리로 좋네. 응? 아, 이 진짜 이 잘 만들어놨다. 예, 응? 좋습니다. 야, 옛날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응? 이거 잘 없는데 이런 게 말이지. 예, 맞습니다. 상전벽해 시동에 있던 병영 생활관 외관은 마치 대기업 연수원 같이 변했다. 나는 사실은 여기 뭐 사단에 인사참모를 하고 대대장을 아까 그 13년대에서 예. 했는데, 이 구현대에는 내가 이제 95년도 10월 달에 이제 사단 인사참모로 와갖고 부대를 이제 한 바퀴 둘러봐야 되니까 예. 그때 여기 이 연대본부 안에 대대가 하나 있어서 갔더니까 거기에 배치카가 있는 거야. 군대에서 배치카 못 봤잖아. 예, 못 봤습니다. 그 우리 대대도 건물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예, 배치카는 아니었잖아. 예, 보일러 했습니다. 보일러 했는데. 예. 배치카 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배치카를 모르는 거야?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벽난로. 네. 요즘에 그 있는 집 가면은, 좋은 집에 가면은 거실에다가 그 벽난로 만들어 장작 떼고 그러잖아. 옛날에 우리가 남방 그 군대 어떻게 했냐면 내무실에다가 그 배치카라는 벽난로를 만들어 갖고 아궁이가 울타리 저 담 밖에 있는 거지. 밖에서 그 석탄하고 진흙을 밀가루 반죽하듯이 해갖고 그걸 삽으로 얇게 떠갖고 올려갖고 구멍 뚫어갖고 연탄 비싸서 못 쓰니까 군대에 그렇게 해서 불을 뗐었거든. 그러면은 그 내무실이 따뜻해지지. 그럼 거기 이제 드럼통 올려갖고 온수도 쓰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다음에 이제 잠잘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배치가 옆이 제일 따뜻하니까 제일 선임 병장부터. 맞지? 맞습니다. 부대와 PC방, 군장점 등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장병들의 추억을 켜켜이 쌓아가고 있다. 내무생활, 복지시설 등 모든 것이 부족하고 힘든 곳이 군대 생활이지만 전우의 하나로 서로 어깨를 겹고 봄을 알리는 시골집 마당 목련 꽃망울처럼 서로 다독거리며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것이 또한 군대 생활이다. 3기가 벼다는 창설과 해체, 재창설 과정을 거치며 러시아와의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제 탱크와 장갑차 사용 등
많은 특이점을 가진 부대로 중동부 전선의 주요 축선을 담당하는 전투력이 강한 부대다. 여기는 요 옆에가 이제 그 상기갑 여단이 있는데 그 상기갑 여단에 이제 그 복지회관이지, 복지회관. 네, 그래서 상기갑이 이제 번개 부대래 갖고 번개회관 해놨는데 여기가 아주 그 옛날 내가 와서 몇 번 먹었는데 삼겹살이 끝내주게 좀 맛있었는데 지금 삼겹살 먹는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위수 지역을 다 돌아다녀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옛날 추억 많이 떠올라서 좋았고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다. 몰랐던 것도 많이 봤고. 그 잊고 있던 강제구 네, 공원도 가리가리 옛날 기억이 네. 나지. 오늘 그 20여단 쪽을 좀 가봤어야 되는데. 그거는 독립돼가지고 이제. 네. 네. 또 우리 박 선장. 저는 25년 만에 군생활 당시에 대대장님이셨던 장원님과 함께 제 인생에 있어서 제일 추억이 좋은 곳, 많은 곳, 봉천에 다시 와서 너무나 좋은 대대니까 함께 해서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고맙네 그러니까. 저도 뭐 여기 대대장 마친 지는 24년, 예. 24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뭐 이게 친구들도 있고 옛날 이제 전우들이 있어서 이게 뭐 결혼식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왔다 가고 그래서 내가 지난 여름에 이제 왔다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두 분하고 같이 이 구석구석 다녀본 거는 나도 사실 대대장 마치고는 처음이고, 아까 갔던 시동 이런 데는 뭐 인사 참모할 때 가보고는 사실은 또 안 들어가 봤던 곳인데, 여러 가지 옛날 전우들하고 이산 저산 다니면서 행군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또 부족한 대대장이지만은 믿고 그 깊은 골짜기에서 계속 끊임없이 같이 힘든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했던 전우들의 어떤 고마움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소중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20여단에 근무했던 우리 김영현 구독자님과 또 우리 대대원이었던 우리 곽광규 예비역 병장, 이 서울 금천, 여기는 대구에서 천리길을 마다하고 와준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같이 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가웠네. 반가웠어요. 젓가락 사단, 고운 발바닥 사단이라고 불리며 나에게 제대로 된 야전 군인의 길을 알려준 11사단. 훈련이 정말 많아 장병들에게 매우 힘든 부대였지만 꿈 많은 젊은 시절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젊은 청춘을 불살랐던 전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